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장녀이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저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화물 트럭을 몰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근 1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엄마는 저희 자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된 엄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청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다 기피하는 작업까지 모조리 돈 되는 일이라고는 싸그리 했답니다. 힘들게 사는 엄마를 옆에서 보니 그 어린 나이인 제가 눈물이 다 날 정도였어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 엄마의 손발은 퉁퉁 부어서 눕지도 앉지도 어떠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저 엄마의 발과 손을 주물주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야지 하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대학만 가면 무조건 돈 잘 벌고 인생 피는 줄 알았는데 이런 대학이 시작이더라고요. 저는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 엄마 위에서 살려고 하지 마. 부모의 목까지 어깨에 매려고 하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해. 알겠지, 딸? 엄마는 니네들 다 대학 보냈고 성인으로 키워놨으니까 수십 년간 모은 돈으로 가게 차려서 노후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엄마한테 호강시켜준다고 열심히 살다가 마음에 병 내지 말고 넉넉하지는 않는 주머니 사정이지만 엄마가 돈 줄 테니 연애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생활해. 너무 공부만 하면 그 시절의 젊음이 아까울 거야. 하면서 저에게 짐을 덜어주신 겁니다. 저는 엄마 고마워 하면서 펑펑 울었지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응원에 대학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차근차근 하나씩 다 했어요. 연애도 했고요. 동아리도 들고 밤새 술 마시기도 했고요. 엄마는 여태껏 엄마가 모아두신 돈으로 저희 동네 아파트 앞에 있는 곳에 국밥 장사를 열었어요. 원래는 소곱창하는 집이었는데 그 집이 빠지고 가게가 비자 엄마가 정말 여태껏 모은 돈을 싹싹 끌어와서 가게를 연 거였지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엄마, 아무래도 이 가게는 아닌 것 같아. 망해서 나간 집에 들어가면 또 망한다잖아. 라고 하자 엄마는 아니야. 그 집은 맛이 없고 서비스가 안 좋아서 망한 거야. 이거 봐. 위치가 얼마나 좋아. 아파트랑 상업지대랑 절묘하게 맞물려 있는데 권리금까지 없고 이 가격이면 손해도 아니야, 딸. 엄마 믿어. 엄마 진짜 안 망할 자신 있어.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엄마, 이왕 하기로 한 거 내가 응원할게. 하면서 저는 엄마의 가게 오픈을 도왔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 정말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옛날에 저랑 동생들한테 아바이 순대랑 피순대에서 국밥 만들어주셨는데 비위약한 저는 국물 하나 안 남기고 싹싹 긁어먹었어요. 엄마의 그 육수는 정말 24시간 넘게 소 연골이랑 뼈랑 해서 푹 고왔고 신기하게 정말 색깔이 우유처럼 뽀얗고 진짜 엄청 고소했어요. 항상 엄마한테 엄마, 육수에 뼈 말고 또 뭐 넣어? 하는데 비법이라고 안 알려줬지만 뭔가 다르긴 달랐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음식 솜씨로 승부장을 걸었어요. 막상 오픈날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밤 9시가 넘어가자 옆 술가게에서 술 드시고 저희 국밥집으로 넘어오신 그 근처 회사원분들이 저희 엄마 국밥을 한 숟갈 뜨는 순간 함성이 터진 겁니다. 와, 내가 진짜 국밥 전문가야, 이 차장.
그런데 이런 육수는 나 참 처음이네. 순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보통 싸구려 국밥은 에이, 찹쌀 순대가 들어가서 맛이 없어. 그런데 이 집은 진짜야. 이야, 이렇게 푸짐해? 아이, 사장님 남는 거 있어요? 안 그래도 이 동네 술집은 많고 해장할 곳은 없어서 짜증났는데 여기 오면 딱이네. 그런데 오픈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예전에 소곱창집 망해서 그런가? 사장님 걱정 마요. 내가 책임지고 이 집 입소문 내줄 테니 라고 하면서 정말 극찬을 하는 겁니다. 옆에 같이 계셨던 남자 회원분들이 박수까지 치시면서 진짜 국물 이건 뭐냐고, 그냥 사골국도 아니고 특이하다면서 포장되냐고 자기 와이프한테 가져다 주고 싶다면서 엄청 요구했고요. 그때 저희가 오픈 초기라서 포장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손님이 요구해 포장기계랑 용기를 가져왔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 덕분인지 오픈하고 며칠 뒤 정말 누가 사람을 불러온 것처럼 가게 안이 손님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엄마의 국밥 국물을 한 숟갈 떠먹자 이곳저곳에서 감탄사가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 반응이 좋았고요. 엄마는 음식을 하면서도 손님들의 감탄사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어요. 저도 학교 끝나거나 공강 시간에 바로 엄마 가게로 가서 일 도왔고요. 동생들도 당연히 총 출동했고요. 그렇게 입소문이 터진 저희 가게는 결국 국밥 포장 배달까지 하고 영역을 넓혔습니다. 저녁 장사인데도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순대 만들고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싶었는데 엄마는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손님들이 반응에 몸이 각성돼서 그렇었나 봐요. 쉬면 더 힘들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요. 하여튼 정말 엄마의 음식 솜씨 때문에 저희 국밥집은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고 나서 엄마가 개업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 즈음에는 엄마가 국밥 가게 앞에 있는 아파트를 2채나 살 정도였고요. 워낙 내는 세금도 많아져서 전문 세무사한테 돈 관리 맡길 정도였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된 거였어요. 저는 학교 졸업 후 취업난에 계속 시달리다가 공기업도 몇 년 준비했다가 결국 다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전향 후 엄마 가게에서 일 도와드리며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엄마 가게에서 30이 다 될 때까지 프리랜서와 가게 일을 병행하다가 좋은 프로젝트 제안이 와서 저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쌓은 프리랜서 경력이 도움이 됐던 거였지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서 외주 일을 맡으며 일을 하다가 거기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팀이었고 그 남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난히 그 남자랑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한번 이야기하면 이야기거리가 끊이지 않고 정말 술술술술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남자의 집이 저희 집과 10분도 안 되는 동네에 있는 한 빌라라는 겁니다. 화들짝 놀랬지요. 아니, 나도 그 동네 산다고. 혹시 땡땡 순대국밥집 아냐고. 나 그 집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 그 남자가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그 집에 산다고? 완전 부자네. 와, 거기 집값 엄청 올랐잖아. 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그 아파트에 집 2채를 사고 나서 5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 쏠쏠했지요. 그리고 순대국밥으로 번 돈으로 엄마 가게가 있는 건물이 융자로 인해 경매로 나왔을 때 매입해가지고 그 가게 건물주까지 되었거든요. 여튼 저는 남친한테 말했어요. 우리 집 완전 못 살았어. 나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정말 재개발되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들이 유리창에 빨간 락커로 X자 그리고 막 빨리 집 나가라고 그냥 대문 발로 차고 그랬다? 관리 아저씨도 없어서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주황색 녹물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머리 감고 그랬어. 그러다가 엄마가 순대국밥집 차렸는데 완전 대박 난 거야. S방송국에서 우리 엄마 가게 취재 오고 우리 지역 국밥 배달 1위 찍을 정도로 엄청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집 산 거야. 신기하지? 나도 그 집 사는 게 신기하다. 우리 엄마가 하는 순대국밥집이 그 우리 집 아파트 앞에 있는 땡땡 순대국밥집이야 라고 하니까 남친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진짜냐고. 그 대박집이 어머님이 가게였냐고. 직접 가서 먹어본 적은 없고 배달만 시켰는데 진짜 맛있더라. 와, 대단하시다 하면서 엄청 놀라더라고요. 괜히 왠지 뿌듯하고 기분이 좋대요. 하여튼 남자와 저는 같은 동네에 살아서 더 자주 만나고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자친구도 저에게 엄청 결혼을 재촉했고요.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언지를 했지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 생겼는데 우리 동네 산다? 우리 가게에서 10분도 안 되는 곳에 있는 빌라에 산대 라고 하니까 엄마는 우리 딸내미 얼마 전부터 만난다고 하는 그놈이야? 언놈인데 가까이 살면 엄마 가게 한번 데리고 와봐. 응? 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케이 엄마, 한번 데리고 올게 하면서 남친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당연히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며 옷을 차려입고 저희 가게에 남친을 데려갔어요. 엄마는 남친 얼굴을 보자 훤하고 아주 이마도 깔끔하니 인상이 좋다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남친은 부끄러워하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하면서 쑥스러워했고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이야기를 나누다 가게 문을 나섰는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께서 문 앞에 지나가다가 저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너 왜 여기서 나와?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고? 하면서 남친에게 엄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남친은 당황해서 아니 내 여자친구야. 여기 어머님이 일한다고 하시길래 잠깐 와서 인사드리려고 했지. 라고 하니 갑자기 남친 어머님이 표정이 굳어지더니 남친을 저에게서 떼어놓고 남친 팔을 질질 끈 채 옆쪽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는 애가 참 만나도 국밥 장사하는 집안 딸을 만나니? 진짜 엄마가 여자 잘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 안 말했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장사하는 여자는 만나지도 말라고. 얼마나 사람이 억세고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 상대하는 여자가 에휴 말을 말자 진짜. 당장 헤어져. 너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국밥집 딸이었으면 엄마 진짜 절대 이 결혼 찬성 안 했지. 국밥집에서 돈 몇 푼이나 번다고 돼지 내장에 부속물로 음식 만들어서 그런 돈 버는 집안한테 장가를 가고 싶어? 어휴 정말 여자 잘 만나야 남자도 팔자 피고 집안 좋고 돈 많은 처가댁 만나면 그게 진짜 인생 피는 거야. 국밥집 뭐 볼 것도 없는데 그런 집안한테 장가를 가려고 아주 미쳤어 하면서 남친 등을 막 때리는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느라 저에게서 떨어져 있는데도 다 들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 가게 문이 발칵 열리면서 엄마가 뛰쳐나왔어요. 그리고서는 남친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기요, 지금 말 다 했어? 얼마나 못 배웠으면 아들 여친 어머니 가게 앞에서 어머니 흉을 봐? 뭐? 국밥집 하는 주제? 당신은 뭐가 그리 잘났어? 그렇게 잘나서 그 쪽벨라촌에서 사는가? 그래, 사람들이 무시하는 국밥집 장사로 요 아파트 2채 샀고 여기 상가의 건물 내 명의고 통장에 현금으로 당장 아파트 살 돈 정도는 있소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 뭐 그리 당신이 잘났다고 남의 딸 앞에서 사람 모욕을 해? 장난해 정말? 지연아, 너 이 남자 만나지 말아라. 아니 만나더라도 절대 결혼 말아라.
뭐 저런 집안이 다 있어. 당신이야말로 천하디 천한 집안일세. 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본 동네 부동산 아저씨께서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하며 사태 파악을 했고, 화가 나는 부동산 아저씨가 막 엄마 아파트 시가랑 이런 거 말하면서 국밥집 사장님 절대 무시할 뿐 아니라며 저 대신 막 화를 내주시고 남친 엄마에게 무안을 주었네요. 남친이 살고 있는 빌라 시세를 훤히 알고 있는 부동산 아저씨는 당신네가 그런 말 할 처지 아니라고, 당신네 집 국밥집 사장님이 한 달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며 엄청 자존심을 팍팍 구겼습니다. 남친 엄마는 뭐야? 에잇, 국밥집 주제 진짜 어이가 없네 하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팍팍 세우며 떠났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정말 미안해, 따로 연락할게 하면서 엄마를 따라갔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누가 국밥집 한다고 천한 집이라 하지? 못 배워도 너무 못 배웠네. 하고 화를 냈네요. 엄마는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엄마는 너 저런 집안에 시집 못 보낸다고, 절대 못 보내니까 저 남자랑 결혼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고 호통을 쳤네요. 절대 엄마 국밥집 한다고 기죽지 말고 허리 어깨 확 펴고 다니라고, 어디서 요즘 시대에 직업을 가지고 사람 급을 나누냐고 화를 내셨네요. 저도 엄마에게 말했지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고. 우리 엄마 국밥집이 얼마나 인기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근데 저 아줌마가 뭔데 무시하냐고 막 뭐라 하고, 남친이랑 당장 헤어질 거고 절대 그 남자 집안으로 들일 일 없다고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친에게 문자를 보냈죠.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볼장 다 봤으니 더 관계 지속하기 힘들겠다고 하면서요. 남친은 저한테 계속 매달렸죠. 그런데 나중에 남친한테 들은 이야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엄마가 국밥집으로 번 돈을 부동산 아저씨한테 들은 그 남친 엄마는 남친한테 말을 바꾸면서 그 여자 잡으라고, 엄마가 그때 술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원래는 고상하다고, 그 집 국밥 엄청 좋아한다고 라고 말하라고 시켰다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걸 또 남친은 쪼르르 저한테 와서 말했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정 떨어져서 그냥 아예 차단하고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욕 퍼붓고 끝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는데 저 볼 때마다 고개 푹 숙이고 가네요. 정말 국밥집 하는 게 뭐 이상한 일이라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